이 코로나19가 작년 12월 31일 중국이 WHO에 보고한 이후에 이제 약 6개월이 됩니다. 반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항들을 알게 됐고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있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죠. 아직도 알고 있는 부분 일부고 우리가 무증상 감염제 전염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 뭐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여러 가지 지금 무증상 환자가 또 상당히 많다. 처음에는 무증상 환자가 중국에서도 뭐 3, 4% 정도로 낮은 걸로 리포트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20%에서 뭐 50%까지 상당히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거 알게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걸리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느냐? 그럼 그 형성된 항체가 재감염을 예방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형성된 항체가 방어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환자에서 면역 반응, IgM 중화항체의 이제 반응에 대한 최근까지의 그 연구 결과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사스코비2 바이러스죠.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인 부분이 이제 확진자와 접촉하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2 내지 14일, 평균 5일 지나서 증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증상 시작되기 전부터 바이러스는 나오죠. 그렇지만 증상 시작하면서 급성기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농도가 초기에 상당히 높아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제 전염력이 높은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뭐 2주, 3주 정도 되면은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그래서 3주째에 가면은 거의 바이러스가 안 나오죠. 일부 장기간 나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공격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빨간색의 항체가 IgM 항체입니다. 급성기에 제일 먼저 B림프구에서 만드는 항체가 초기에 일주일 시작 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IgM 항체는 2주, 3주 되면서 증가됐다가 급격하게 소실이 됩니다.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IgM 다음에 이 초록색이 IgG 항체입니다. IgG 항체는 1주 말부터 출현해서 대개 2주, 3주가 되면 거의 90%가 생깁니다. 약 90% 생긴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죠. 이 IgG 항체는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증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중화 항체입니다. Neutralizing Antibody, NAB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IgG 항체 생성률과 거의 이제 비례해서 나온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PRNT라고 하는 중화항체 검사법을 따로 해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구실 수준에서 연구할 때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중화항체도 잘 형성된다. 중화항체가 이제 경증보다는 중증 환자에서 더 높게 형성된다. 이런 논문도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은 이 IgG 항체 또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모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 지금 유행이 시작된 지. 그래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쭉 추적을 했더니 그 항체가 1년 또는 2년 뒤에 이제 소실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되고 나서 생긴 중화항체가 1년 내지 2년 뒤에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소실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아직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중앙체가 충분히 형성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리고 난 사람이 재감염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인구의 60 내지 70%가 중앙체가 생겨서 재감염이 안 되고 군진 면역이 형성되면 유행이 종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백신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에서 항체가 생겼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감염돼서 생긴 항체나 백신 접종 후 생긴 항체가 이 바이러스 재감염을 막는 항체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백신 접종 후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는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항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냐를 보고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수수께끼였는데, 엊그제 이제 네이처 메디신에 이제 그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제 네이처 메디신 6월 18일자인데, 이 무증상 코로나 사스코비2 환자에서 임상 면역학적 평가라는 이제 논문 제목입니다. 지금 무증상 코로나 환자가 그 증상은 없는데 전파력이 있고, 따라서 유행 통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의 이제 임상 및 면역학적 반응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확진자, 유증상 환자, 입원 환자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연구는 역시 중국 연구자들인데, 완저우시에서 지난 14일 동안 증상이 없었고, 또 이번 상황에서 증상이 없었던 사스코비 PCR 확진자 37명을 대상으로, 이 37명이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비교군으로는 성이나 연령, 기저질환이 유사한, 큰 차이가 없는 증상이 있는 경증의 유증상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무증상군 37명, 경증 유증상군 37명 대상으로 해서 상기도의 RT-PCR에서 CT값이 이제 바이러스 농도를 반영하는 거죠. 낮을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높고, 바이러스가 많고,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낮은 것입니다. 이 CT값으로 지금 PCR 확진 양성 음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청 항체를 급성기하고 회복기에 측정을 했습니다. 회복기는 이제 8주 후입니다. 2개월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의 사이토카인, 염증 매개 물질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상기도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는 무증상군이 유증상군보다 길었다. 19일로 이제 그 중간값이 19일로 유증상군 14일보다 길었다. 무증상군이 더 오랜 기간 배출했다. 이거는 뭐 이제 유의하게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청의 IgG 항체는 무증상군이 유증상군보다 현저히 낮다. 3.4, 유증상군 20.5. 그러니까 전에 논문에서도 이 항체값, 중화항체값도 마찬가지고요. 이 환자가 중하게 심한 중증 환자일수록 항체값이 높습니다. 경증인 경우는 낮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일치하는, 무증상군에서 IgG 항체가 생기더라도 약하게. 그러니까 지금 무증상으로 앓은 사람들은 면역 반응이 약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항체도 잘 생성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또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이건 상당히 유의한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기, 퇴원하고서 환자가 뭐 2주든 3주든 입원 치료하고 8주 후, 2개월 후에 IgG 항체와 중화항체 감소는 무증상군에서 93.3%, 81.1%. 그러니까 무증상군에서 IgG 항체는 93.3%,
중화항체는 81.1%. 그 환자 37명 중에 이 정도 거의 대부분이 항체값이 내려가더라. 2개월 후에. 유증상군도 마찬가지로 96.8%. 중화항체는 62.2%에서 감소가 되더라. 2개월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IgG 항체가 8주에 음성으로 되는 경우는 무증상군에서는 40%, 그 다음에 유증상군에는 13%가 음성으로 아예 검출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1, 2년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체내에서 생긴 IgG 항체와 중항체가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몸에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면역 체계에서 만드는 그 사이토카인, 그 사이토카인을 18가지를 봤더니 유증상군보다 무증상군에서 염증성, 뭐 그건 프로인플라마토리, 안티플라마토리, 호염증, 항염증 다 사이토카인치가 유의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 무증상군에서는 유증상군에 비해서 항체가도 낮고 사이토카인 염증 매개 물질도 낮고 그런 거로 무증상 감염자에서는 면역 반응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2개월 만에 IgG 항체나 중항체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생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2개월 만에 이렇게도 일찍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6개월 그 이상 추적을 해봐서 이제 결과 나오겠지만 그 우리가 백신 전략이라든지 또 지금 군집 면역 전략 이런 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금 스웨덴은 집단 면역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항체가 일찍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60 내지 70% 도달하는데 한참 하세월이 걸리겠죠. 그만큼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긴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의미라고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그 그래프는 비인도 상기도 검체에서 RT-PCR의 CT 값입니다. 바이러스 농도 값인데 여기서 ORF1AB와 그 엔진, 뉴클레오 캡시드 진을 타겟으로 해서 왼쪽은 ORF1AB, 오른쪽은 뉴클레오 캡시드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RT-PCR입니다. 지금 왼쪽에 파란색은 무증상군, 오른쪽에 그 옅은 분홍색은 유증상군입니다. 지금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비인두의 바이러스 농도는요. 그런데 오른쪽의 그래프는 가로축은 날짜입니다. 이 검사를 한 날짜입니다. 0일부터 45일까지 돼 있죠. 세로축은 그 바이러스 상기도 검체에서 바이러스 양성률입니다. PCR로 양성된 확률.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파란색은 무증상군이고 옅은 분홍색은 유증상군입니다. 그러면 이 0.5, 50%에 해당되는 이 양성률에서 무증상군은 19일, 유증상군은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군에서 더 장기간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석하는 데는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증상군에서 더 바이러스 양성률이 더 장기간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라도 바이러스가 나온다, 장기간. 그 얘기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 손쉽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스코비2에 대한 IgG 항체와 IgM 항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IgM 항체가 먼저 일주일 정도에 나오고, 이내에 나오고, 그 다음에 IgG가 나오고 2, 3주에 정점을 IgG가 도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왼쪽 그래프는 급성기, 그러니까 환자들이 열나고 기침 또 아니면 무증상 환자 초기 입원했을 때의 IgG와 IgM 항체 비교입니다. 역시 파란색은 무증상이고 또 옅은 보라색은 IgM 항체입니다. 왼쪽이 IgG고 오른쪽이 IgM입니다. 보시면은 그 항체 양성률이 다 그 양성값이 81%, 83%로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 거의 대부분 항체가 무증상이나 유증상이나 생기는데, 항체가가 IgG의 경우는 여기서 SCO라고 표시한 건데 3.4, 또 유증상군은 20.5로 그 무증상군에서 IgG 항체가가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에서 면역 반응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회복기 퇴원 후 8주에 2개월이죠. IgG 항체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유의하게 회복기에서도 IgG 항체가 무증상군이 유증상군보다 낮습니다. 예. 그만큼 급성기도 그렇고 회복기도 그렇고 IgG 항체는 무증상군에서 낮다, 유증상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제 농도입니다. 항체 그 역과 우리 IgG 항체와 중화항체의 항체 역과 타이터. 이 중화항체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방어하는 중요한 항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IgG 항체의 경우에 급성기에서 회복기, 여기 보라색은 급성기고 삼각형의 파란색은 회복기입니다. 이 8주, 2개월째죠. 보시면 이 무증상 환자 37명 대상에서 보면 30명 중에 28명이 93%가 감소했습니다. 이 급성기보다 회복기 2개월 후에 이제 역가가 떨어졌죠. 물론 회복기에 이제 떨어지는 거는 유증상 환자에서도 31명 중에 30명, 97%가 항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이런 2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지면 6개월 때는 더 현저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겠고, 더욱이 오른쪽에 있는 중화항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항체도 급성기에 비해서 회복기에 무증상 환자는 81%, 유증상 환자는 62%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유증상 환자가 감소 빈도가 좀 더 낮죠. 2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유증상 환자가 아마 더 강하게 중화항체가 형성돼서 떨어지는 빈도도 낮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생성된 항체, 중화항체가 오랫동안 유지 못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백신 전략, 또 집단 면역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그 다음에 사스코비2 환자의 급성기 회복기 IgG 항체 양성률의 변화인데, 이제 초기에는 바이러스 노출 후 3, 4주, 그 다음에 회복기 퇴원 후 8주, 2개월에 그 IgG 항체 양성률을 보면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이 급성기의 IgG 항체 양성률이 무증상 환자에서는 81%에서 회복기 8주에는 60% 양성률이 이렇게 변화했죠. 줄어들었죠.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증상 환자는 83.8%에서 87.1%로 좀 더 올랐죠. 거꾸로 얘기하면 음성률은, 항체 음성률은 회복기에서 퇴원 후 2개월 시점에서 무증상 환자는 40%, 또 유증상 환자는 13%. 특히 무증상 환자는 퇴원 후 2개월에 40%가 IgG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IgG 항체가 거의 40%는 없다는 얘기죠. 없어졌다는 거죠. 소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논문은 우리가 그 백신 전략, 또 집단 면역 전략에 있어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스코비 환자의 이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사이토카인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인데 총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이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나오면 몸의 조직을 파괴시켜서 이제 사이토칸 폭풍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근데 어쨌든 이 무증상 환자군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옅은 보라색의 유증상 환자입니다. 보시면 무증상군에 비해서 유증상군에서 염증을 초래하는 호염증, 또 염증을 방어하는 항염증 사이토카인 모두 18가지가 다 상승했다. 특히 트레일, MCSF, GRO, GCS, IL6들이 모두 상승했다. 그래서 이 무증상 환자는 낮은 혈중 사이토카인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낮은 것을 의미한다. 뭐 항체도 낮고 사이토카인도 낮고 경증 환자들, 아니 무증상 환자들은 면역 반응이 미미하다. 상대적으로 유증상 환자보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무증상 환자들이 20 내지 50% 정도 되고 전염력도 있는데 이분들이 감염이 되더라도 항체가 일찍 소실이 되고 염증 반응도 낮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